안철수 의원이 어제 일요일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MBN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이 최후 통첩을 할 거고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탈당이란 말은 하지 않겠지만 탈당이라고 여겨지게끔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의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왜 일요일 요즘 기자회견을 하냐, 일요일 오전에 하냐고 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안철수 의원은 항상 금요일 날 오후 3시쯤에 기자회견을 많이 해서 그때 제가 안 의원이 안랩에 엄청난 주식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데 안 의원이 금요일 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오후 3시 장이 항상 마감될 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주식을 다 처분하든지 정치를 하려면 그러지 않으면 오후 3시 주식시간 폐장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 의원이나 안 의원의 핵심 척건들은 안 의원이 무슨 말을 할 건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안 의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안 의원 관련 테마주 또 자기의 사실상 소속 회사의 주식은 막대하게 춤을 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은 요즘 아예 그냥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안 의원은 현재 상태로 총선 돌파나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를 갖다가 기득권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총선 승리가 불가능한데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떠한 제안이나 요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에 당을 잘 되라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롱이나 모욕을 많이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은 저와 함께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안 의원이 어제 사실상 탈당 예고를 한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문안 두 사람이 사실상 이 결별 단계에 들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두 사람은 장군 멍군을 한참 동안 해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가 하면요. 이 문재인 대표가 이 혁신위를 만들면서 혁신위에서 공천안까지 다 정하니까 안 의원이 이 낡은 부패 청산과 부패 척결을 낡은 진보 청산과 부패 척결을 이야기하면서 10개 안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는 또 그걸 갖다 깔아 뭉개면서 문안박 연대를 이야기했고 안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 전대를 하자고 이야기했고 또 문 대표는 이 혁신 전대는 못한다. 옛날에 안 의원이 이야기했던 10가지 부분을 당은 당규나 선언으로 내가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에 또 안 의원이 혁신 전대를 할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나도 결단하겠다. 이까지 온 겁니다. 제가 지금 말로 해도 숨이 찰 정도로 두 사람은 장군하면 멍군하고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야권 지지자나 호남 광주의 이 핵심 지지자들 정서가 누가 더 잘못했다.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다를 그 명분을 갖다가 명분이란 공을 가지고 그걸 갖다 상대방한테 던지고 하면서 배구할 때 이렇게 토스를 해온 겁니다. 네트를 앞에 두고요. 자, 서로가 이제 할 명분이 거의 다 바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의원이 먼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시인의 시를 올렸는데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이렇게 시를 올렸다니까 이걸 갖다가 문재인이 마이웨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문재인 대표는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진 않겠다고 하면서 문 대표도 또 자기 핵심 척건 모아놓고 국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말을 빨리 하면 이게 손해가 좀 되죠.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은 말을 좀 늦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안 의원은 이래 놓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집거를 하면서 이제 구상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안철수 의원이 이제 나간다는 이야기냐?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으로 당에서 자기가 버틸 명분도 없고 문재인 대표가 안 의원의 명분을 충족시킬 리도 없으니까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나가냐? 비주류 뭐 민진모라고 해서 친노에 비판적이면서 항상 이 비주류의 중심에 서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연에는 김한길 계 의원들이 좀 더 이렇게 파워가 있죠.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 보고서에 야당이 분열하냐 분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김한길 계가 카드를 쥐고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김한길 계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의원들 중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주성용 최고위원, 김관영 수석 사무부총장, 그리고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최재천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이 김한길 계로서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비중이 큰 의원들입니다. 그 목소리가 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안 의원한테 힘이 좀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만약에 안 의원이 탈당을 한다면 당 밖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한길 계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당 밖에서 창당을 하겠다는 천정배, 박주선 이런 사람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주류 중에는 안 의원의 행동은 비주류 의원과의 교감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의원이 탈당을 하면 비주류 의원이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 20명 정도는 같이 탈당해서 나가자마자 바로 원내 교섭단체 규모의 정당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또 혹자는 이 새누리당을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의 김성식 전 의원, 또 윤여준 정계 책사라고 불리우고 지난번 대선 때도 여러 대선 후보를 두루두루 거쳤죠. 윤여준 씨, 이런 사람들,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나갔다가 떨어진 해수부 장관 출신, 또 정운찬 전 총리, 이런 사람이 안 의원한테 합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권의 성향의 일부도 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 문재인 대표는 오늘 아마 지금쯤 자신들 측근과 모여서 좀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궁리를 하느냐. 자, 저 사람들 나간다는데 뒤에 김한길도 있고 또 비주류 의원들 다수가 있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있을 수 있다. 자, 이 명분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켜서 고립시킬 수 있겠느냐, 나가겠다는 사람을. 그 전략을 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신들이 컷오프하면서 물갈이 하려고 했던 비주류 의원이나 호남 의원들을 일부를 살려주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겠죠. 아니, 당신은 잘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 합류하지 마라. 이러면서 아마 각계 격파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안철수 의원을 꼬셔서 문안박, 박은순,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삼두체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친노가 다 움직이고 안철수, 박은수는 새가 별로 없으니까 약간씩 보장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김한길이나 비주류에 이렇게 노회한 여우급쯤 되는 분들이 거기 안철수하고를 좀 갈라놓는 게 애초에 친노들의 이 구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주류는 안철수 의원이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잘라내면서 안철수 의원이 거부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의원도 벤처를 해보고 상장도 시켜보고 솔직히 말하면 계산에서는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안 의원이 서울시장도 양보하고 지난 2012년 총선 전에 당을 만들겠다 했다가 포기하고 또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해가지고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한 석 달 만에 사퇴하면서 또 문재인 대표 밀어주고 또 문재인 대표 밀어준다고 해놓고는 또 실제로 안 밀어주고 한 열흘 이상 버티다가 마지막에 또 밀어주고 그러면서 당권은 좀 내놔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안 의원이 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이 새정치연합이라는 독자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러다가 작년 3월에 김한길 대표하고 합쳐서 또 들어왔다가 넉 달 만에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정치 경력은 이 서울시장에 처음에 출마하겠다 한 것이 2011년 9월이니까 한 3년 조금 넘는 기간이지만은 실제로 안 의원이 겪었던 부분은 정치 한 15년, 20년 한 사람만큼 겪을 거 다 겪었어요.
그리고 또 이 벤처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딜에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의원이 비주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문재인 대표한테 정말로 이 친노라는 것은 이 벽과 마찬가지로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의 역대 모든 정치 계파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집중력이 높고 단결심이 좋은 데가 친노인데 친노를 상대로 안 의원이 싸움을 혼자서 그냥 자기 개성이나 고집 때문에 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제의 기자회견은 안 의원이 비주류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던진 거고 어제도 탈당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요. 아직도 협상의 기회가 있으니까 공천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놔라는 겁니다. 지금 새정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겉으로는 내 혁신이 맞다. 네 혁신은 낡은 진보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천을 이야기하면 자, 네 결국은 공천 때문에 나눠먹으려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물밑에 깔고 있지만은 합의가 되는 것은 명분이라는 것은 전부 헛겁니다. 실리가 중요한데 명분은 혁신이고 실리는 공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은 현찰이고 이 혁신이라는 명분은 그것은 엄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현찰이 들어오면 엄은 적당히 혁신하기로 했다고 둘이 합의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치가요. 공천 앞에서 어떠한 명분을 갖다 들이밀어도 그것은 전부 공허한 바람 앞에 먼지 같은 이야기라는 걸 유권자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제 안철수가 나는 오늘 탈당하겠다. 이러면 저는 안철수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어제 한 이야기를 보면 어제 탈당이란 말을 제가 토요일날 TV에서 절대 안 할 거라 했는데 어제도 절대 안 했습니다. 자, 한 열흘쯤 은신을 해서 내 나간다고 이제 고민한다. 이왕이면 언거하면 저 광주 무등산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진에 가면 손학규 전 대표가 있으니까 안 의원은 광주 무등산에 있는 산장쯤 가서 언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렸어요, 안 의원한테. 거기 가서 언거를 해가 있으면서 수염을 깎지 말고 안 의원 수염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 열흘쯤 면도를 안 하면 좀 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열흘 뒤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 사이에 친노가 떼줄 거냐 말 거냐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보면요. 제가 변희재 대표하고 그 토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 이제 탈당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아직도 말 못하는 이유가요. 정말 정치판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 오늘 칼 들고 결투해서 죽고 살기로 싸움할 것 같더라도 언제 서로 그냥 계산만 맞으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한 열흘 안에 친노가 좀 떼주고 말 거냐? 안 그러면 친노가 이번에 갈라서자 해서 내년 총선에 국민 앞에 심판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당 내부 보고서에는 2000년부터 2012년에 이렇게까지 매년 총선이 있는 해는 야권이 흩어졌다가 합치면서 전당대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전당대회를 해서 마무리 지어서 총선에는 하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하고 또 사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결국은 친노가 모든 사람을 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친노의 지금 핵심은 어쨌든 총선에서 당이 갈라지더라도 갈라진 야당들 중에서 1당만 되면 대선까지 갈 때는 다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자신들이 지금 새정년이라는 간판 속에서 공천을 주도하고 거기에서 다수가 살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친노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2017년이 되어가면 야당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다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보자. 자, 강 큰 사람들 나가봐라. 이번에 나간 사람은 정치 생명 그만둘 거다. 자, 우리한테 협조한 사람은 살려줄게. 이게 친노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과연 얼마나 되는 비주류 의원이 안철수 의원한테 합세해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관건인데요. 이럴 때 과감히 탈당도 좀 하고 밖에서 사람 모아서 야당을 혁신을 일으키고 그래서 야당이 새로운 물이 생기고 이게 저야말로 한국 정치가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면서 개혁이 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그럴 만한 배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